안녕하십니까. 일집의 TV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종목 발굴 랭킹 장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폭락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다들 잘 대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이 이제 오르거나 특히 이제 장이 내릴 때 어떤 그런 손실 대응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도 오늘 굉장히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제 자신한테 조금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뭔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목숨 걸고 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조금 이제 진지하게 임했어야 되는데 오늘 장 초반 그 좀 단타 수익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좀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평소와 같이 원칙을 지키면서 대응하지 않았다가 막판에 이제 대세 폭락장에 저도 조금 손실이 났습니다. 예. 뭐 매매 내역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처음에는 이제 일양약품이나 뭐 이제 다 두산중공업도 초반에는 수익이 다 났고요. 다 이제 수익이 났었는데요. 이제 장 중반에 인프라코어나 두산중공업을 이제 굉장히 큰 비중으로 가져갔다가 좀 낭패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매 영상에서도 실전 매매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듯이 장 초반에는 그쵸 두산중공업이 장 초반에 15%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15%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 들고 있다가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팔고 나왔는데 너무 이게 다시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려서 여기쯤 이제 다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좀 들길래 여기쯤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아주 그냥 낭패를 봤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비중도 굉장히 높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뭐 한 20만 원 정도 단타로 수익이 났는데 그 수익 부분을 이제 다 반납하고 손실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잔고는 이렇게 신풍제약이랑 두산중공업 들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그냥 저냥 오늘은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두산중공업 현재 이렇게 두 계좌에 걸쳐서 다 들고 있고요. 신풍제약은 지금 손실이 이렇게 커졌는데 시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외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도 지금 뭐 이렇게 찍혀 있지만 시외 가격이 이제 이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손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마이너스 한 7, 8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손실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 다행히 초반에 좀 단타 매매로 수익이 좀 나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굉장히 비중을 굉장히 크게 들어갔어요. 한 1,400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너무 이제 낙폭이 커지는데 장 막판에 조금 이제 반등을 주길래 이제 수익 부분을 이제 손실 난 종목의 비중을 줄이는 걸로 다 털어냈습니다. 한 1,400에서 한 600 정도를 털어냈고요. 600 정도를 털어내니까 수익 부분이 다 반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 막판에 더 올라서 이제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도 좀 손실이 줄어서 지금 오늘은 약간 손실 본 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손실 대응을 항상 손실 대응은 항상 어려운 법인데요. 이제 조금씩 비중을 늘리셔서 비중을 줄이셔서 큰일 나죠. 비중을 줄이셔서 이렇게 분할 매도로 10%씩이라도 5%씩이라도 비중을 줄이고 그렇게 팔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손실을 이제 잘못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손절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반에 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이제 랭킹 브리핑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이사항은 이렇게 두산중공업 1위에 올랐던 두산중공업이 장중에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좀 많이 당했습니다. 장중에 폭락장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급 랭킹이 이제 올라와 있더라도 어떤 종목의 움직임에 있어서 장중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흐름, 장중의 어떤 종합적인 흐름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세 폭락장이면 그 폭락장에서 굳이
물론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개별 흐름도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종합적인 흐름과 같이 연계해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차트나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꼬였는데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그쵸? 그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 프로그램 매매창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매매창이 이렇게 강하게 음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이 이렇게 다 던졌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시종일관 흘러내리니까 이게 이제 물량 떠넘기기 차트다라고 해서 저도 여기쯤에서 사서 계속 들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머리 들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더 올라서 손실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기관이 이제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예, 이게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이렇게 팔다가 마이너스 650이나 팔고 나갔죠. 그래서 이 차트의 흐름이 다 외국인과 기관의 작품이 아닌가. 주로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이 이렇게 팔 때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 던지니까 이제 저도 못 견디고 여기서 손실폭을 다 이제 비중을 굉장히 줄였거든요. 비중이 커지면 그거 자체로 잘못된 거기도 하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650이나 털어내면서 기관이 모든 물량을 다 흡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원칙 대응을 했는데 수급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또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머지 물량 한 700 정도의 비중은 일단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타 종목들은 이제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떤 랭킹 시스템의 정보들과 좀 연유를 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장전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유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탐색 범위를 600 종목씩 한번 확대해 볼 생각인데요.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300 종목씩 갱신을 하는데도 지금 좀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을 때는 좀 힘에 좀 붙여서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매일매일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거를 이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어차피 그냥 들어가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거를 뭐 왜 구독과 좋아요를 굳이 누르라고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이제 제가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이 아니었나. 외국인이 팔면서 공포 분위기 조정하고 물량 흘러내리는 차트 물량 다 떠넘기고 흘러내리는 차트를 만들면서 요새는 진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차트나 이런 거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완전 과거의 그 지식들을 다 파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력들이 진화하고 있어서 대응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절 대응 원칙을 지켜야 되기도 했고 이제 비중이 너무 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덜어냈는데요. 수급이 너무 좋게 나와서 일단 나머지 절반은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랭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늘 이제 대세 폭락장이 나왔는데요. 좀 일단 뭐 좀 충격이었던 게 이제 요 3, 4위 어저께 이제 제가 뭔가 수급이 방향성을 잃고 좀 이제 꼬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대형주의 폭락장과 힘들어서 그 미코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미코가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점이죠. 그래서 이제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뭐 미코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폭락을 하는. 그래서 종합지수가 지금 이렇게 다시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지금 오른 상태여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고점에서 뭐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꺾인 흐름들이 과연 이제 이게 이제 하락 전환을 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눌림목으로 다시 터치하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미코나 이런 부분이 조금 폭락을 해서 저도 이제 계속
어떤 랭킹의 추이와 이게 실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수급이나 어떤 그런 지표상보다 이제 외적인 여러 가지 뭐 해외 영향이라든지 종합지수의 뭐 갑작스러운 폭락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연계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떤 요런 데이터들을 그 좀 더 이제 잘 보시고 그 좀 더 이제 구독자님의 매매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면서, 그죠? 똑같은 정보를 제공을 해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노력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매매에 큰 차이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그 요 랭킹을 한번 갱신을 해보면서 이제 장후 브리핑 간단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하니까 이제 두산중공업이 오랫동안 권자를 유지하던 두산중공업이 이제 오늘 수급은 좋았지만 또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랭킹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합 4위로 내려앉았고요. 이 드림텍이 최근 5일 굉장한 최근 5일 보면서 갑작스럽게 신흥 강자로 떠올랐네요. 예, 그래서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이 색으로 해줄까요? 그래서 1위로 다시 올라서 드림텍이 이제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1위로 올라섰다는 얘기 말씀드리면서 한번 주목해서 그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신풍제약도 2위네요. 2위. 그래서 오늘 거의 보합이었고 시외에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제 너무 시외에 오르길래 이게 또 뇌피셜을 돌렸어요. 뭐 연휴가 3일이나 되는데 그 안에 뭔 일이 좀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하면서 처음에 갑자기 그냥 한 번에 600을 들어갔다가 자기 자신을 좀 진정시키면서 한 350 정도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오버나잇을 했고요. 종가로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이렇게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색깔 체크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치료 관련해서 추이를 지켜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부분은 이렇게 코스피 랭킹과 연동시켜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테마겠죠. 근데 그 테마의 어떤 움직임을 랭킹 시스템에서 미리 포착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랭킹이 이렇게 갱신이 되었고요. 좀 특이사항이 드림텍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1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역시 뭐 랩지노믹스가 이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데요. 랩지노믹스도 지금 가격이 점점 70%, 30,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 30%가 떨어진 거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코도 오늘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수급이 오늘 수급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미코가 오늘 수급은 그래도 좋았네요. 가격이 떨어지고 수급이 좋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왔죠. 얘네들이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타 치고 나가서 얘네들이 장난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 올려서 떨이하고 나가고 다시 폭락시키면서 공포장 조성하면서 밑에서 다시 매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런 예상이 맞다면 여기서 한 번쯤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런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금선을 강하게 뚫고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좀 터지진 않았으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랭킹은 이렇게 변동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주말에 이제 600 종목을 한번 이제 가상으로 또 테스트를 해보면서 300 종목씩 탐색 범위를 해서 이제 랭킹 상위 1위부터 300위를 할 때와 1위부터 600위까지 탐색 범위를 확대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제 호기심에 점검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예, 오늘 이제 장후 브리핑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찜의 TV였습니다.